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죠? 이제 파이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요. 파이썬의 내용도 상당히 깊습니다. 깊고, 이제 파이썬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물론 파이썬 말고 우리가 자바라든지 C++ 언어 이런 것들을 배워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파이썬은 인터프리터라는 언어예요. 인터프리터 언어. 그래서 인터프리터는 이제 해석기의 의미를 지니는데요. 이 파이썬을 좀 그래도 자바나 C++에 비해서 이제 조금 얘도 객체 지향 개념은 지니고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다소 이제 자바나 C++은 배우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파이썬은 그나마 조금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초보자라면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울러 이 파이썬이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아울러 이 파이썬이라는 이제 우리가 매일 이제 매월이라고 할까요? 매월이 맞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티오베라는 이제 좀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사이트에서 매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순위를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주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2021년 제가 강의를 찍고 있는 날이 2021년 1월입니다. 1월인데 2020년 11월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 프로그램 랭귀지의 순위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레이팅이라 해서 점유율이죠. 그죠? 점유율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면 원래는 자바가 1등이었어요. 자바가 1등이었는데 자바가 이제 조금 하락을 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던 C 언어. C 언어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모든 것이 펑션, 함수로 이루어진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1, 2년 전까지만 해도 순위권 안에 들지도 못했어요. 들지도 못했는데 4차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파이썬이 급속도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아마 1위를 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아니, 요 C++까지 혹은 C샵까지 5위권 내에 들어가 있는 언어 있죠. 이 언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마스터를 한다면 마스터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다 알고 어느 정도 좌지우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상대적으로 C 언어는 1970년도에 나왔던 언어인데 이 언어는 지금 현재 많이 쓰는 데는 인베디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칩이라든지 칩셋이라든지 PCB 보드 그런 거에 이제 우리가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심을 때 그때 이제 이 우리가 C 언어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C 언어는 이제는 GUI 기능 즉 그래픽을 제공을 하면서 막 이렇게 어떤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조금 미흡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활용 범대가 굉장히 높아요. 높고 시스템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쓰는 것들이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웹사이트나 뭐 UI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때는 특히 이제 C는 잘 이제 좀 효용성이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튼 그래도 사용 빈도수가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드웨어를 안 쓰는 게 없잖아요. 뭐 에어컨도 그렇고 뭐 뭡니까 식기세척기 뭐 냉장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칩셋으로 다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이제 C 언어로 짜서 코드를 심는다. 그게 바로 인베디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이, 그 다음에 자바가 원래는 대세였거든요.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선두주자였죠. 그래서 이건 1970년, 이건 1994년 정도에 나왔고요. 파이썬은 2000년대 넘어서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얘가 결정적으로 뜨게 된 이유는 일단은 프로그래밍 입문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자바를 배우셔도 되고 C를 배우셔도 되고 다 여기 5개 언어 중에서 어떤 걸 배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좀 수월하고 아울러 이 파이썬은 뭐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한 라이브러리를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 부분에 있어서 크게 각광을 받는 언어 중에 하나예요. 물론 자바로서도 자바 가지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파이썬이 훨씬 더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도 많지만 그러한 빅데이터에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호환성이 좋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빅데이터를 다루는 언어 중에서는 R도 있어요. 이렇게 R도 있고 뭐 있는데 여튼 중요한 거는 이제 파이썬도 대세를 가르는 뭐 하나의 언어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이제 모든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과나 아니면 일반 공학과 출신들은 전부 다 C는 기본적으로 배우죠.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과 쪽에 있으면 이제 파이썬이나 자바나 뭐 C++이나 C샵 이런 것들을 배우실 겁니다. 그죠? 배우고 저도 뭐 대학교에 강의를 나가보면 저는 자바를 주로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뭐 자바하고 물론 C도 가르치고 C++도 가르치긴 하지만 이제 저도 파이썬을 보면서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쉽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썬을 공부할 필요는 있다. 왜? 요즘에 파이썬 개발자들도 많이 구인을 하고 있고 있는 상태고, 뭐, 아무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요. 자바로 이루어져 있는, 웹사이트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거의 찾아보시면 자바 개발자들도 상당히 많이 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파이썬을 하든 자바를 하든 뭐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근데 C 언어를 조금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이라든지 자바를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을 공부하는 데는 수월하지 않겠나 라고는 저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든지 하나만 마스터해 두면 하나만 자기 걸로 만들어 두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접근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개념이 그 개념이고 단지 문법적인 차이만 존재할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끄고요. 저는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저는 이 강의를 함에 있어서 파이썬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의 중심에 있는 핵심 언어 분류에 들어갔고 그리고 아울러 이 과정은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뭐 나중에 활용까지 이제 다 하는 부분까지 진행을 할 텐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프로그래밍 언어의 푸자도 모른다는 사람을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가 파이썬을 이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진행할 거니까 아주 쉽고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가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어떠한 제가 올려놓은 강의 중에서 어떠한 강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는 아주 모르는 아예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 기준으로 물론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조금 접해 보신 분들은 더욱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며 그래도 그걸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제가 이거를 강의를 하면서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파이썬이 이런 거구나,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강의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각설하고요. 자, 일단 파이썬을 왜 배워야 되는지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야,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 프로그램의 특징을 한번 보죠. 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뭐 게임을 하든 음악을 듣든 뭐 홈 웹사이트에 가서 서핑을 하든 등등 뭐 시간만 남으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주구장창 많죠. 그죠? 저 역시도 뭐 저는 뭐 일을 한다고 이렇게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도 뭐
뭐 무슨 자료를 찾을 때, 뭐 리포트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게임도 하고, 뭐 이런 때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실제 이 컴퓨터가 이제 최대 장점은 뭐예요? 반복적인 작업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프로그래밍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컴퓨터의 최대 장점은 우리가 어떠한 뭐 바로가기 버튼만 클릭을 해도 계속 그 뭐죠? 실행이 되죠. 그죠? 그래서 반복적인 작업을 잘 하고요. 그리고 컴퓨터의 핵심은 바로 범용성이죠. 범용성이라는 게 뭡니까? 누구 여하를 막론하고 불특정 다수들에게 이제 널리 사용된다라는 뜻이 바로 범용성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다양한 기능을 하는 앱이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면 앱이 바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앱을 설치하여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범용성, 내가 하나의 컴퓨터만 있으면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울러 거기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뭐 여러분들이 문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뭐 PT 자료들을 만들 수 있고, 엑셀을 이용하는 수식 자료도 만들 수 있고 등등.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띄워서 이렇게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컴퓨터의 핵심이죠, 그죠? 그리고 컴퓨터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짜서 컴퓨터에 일을 시킨다 라는 것은 컴퓨터가 이 프로그램 우리가 만들든 아니면 다른 프로그래머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실행을 시키려면, 그죠? 인간이 컴퓨터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그 디테일하다, 자세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뭡니까? C는 C의 문법이 있고, 자바는 자바의 문법이 있고, 파이썬은 파이썬의 문법이 있죠. 그 해당하는 문법에 적합하도록 명령어들을 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명령어는 우리가 instruction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요. 아울러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컴퓨터가 수행할 명령어를 적어 놓은 문서다. 그래서 쭉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적어 놔요. 적어 놓으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인터프리터 언어기는 하지만은 이걸 다 컴파일을 하고요. 컴파일을 하고 나서 실행 파일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하면 두루룩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수행할 명령어를 적어 놓은 문서다. 일단은 가볍게 들으세요. 알겠죠? 이거는 가볍게 듣고요. 자, 그리고 프로그램은 컴퓨터에만 설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릴 때 C 언어 같은 경우는 제가 뭐예요? 칩셋이라든지 보드 쪽에 이런 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장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설치를 하죠. 그런 것들이 바로 임베디드, 이거 프로그램을 삽입을 한다는 뜻입니다. 어디다가 이제 칩이라든지 이제 뭐 어떠한 센서라든지 이런 곳에, 그죠? 그래서 임베디드 프로그램은 전자기기에 내장되는 프로그램, 이게 바로 임베디드 프로그램입니다. 아울러 컴퓨터는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다. 그렇죠. 이해를 못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라고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프린트 해서 안녕 이렇게 우리가 해서 엔터를 딱 치게 되면요. 이 순간 엔터를 치게 되면 이 안녕이라는 글자가 그대로 여기에 다시 나오게 될 텐데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쉘이라는 이 파이썬 쉘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올 때는 우리는 이걸 보면 프린트 출력해라 안녕이라는 단어를 이 뜻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컴퓨터는 PC는 즉 한마디로 말해서 CPU는 이걸 그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컴퓨터가 알아듣는 용어, 즉 컴파일러라는 게 존재합니다. 컴파일러는 이러한 내용들을 0과 1로 된 내용으로 다 바꾸어 줍니다. 이걸 우리가 기계어라고 합니다. 기계어. 알겠죠? 여기 있죠. 그죠? 기계어, 머신 랭귀지 해서 컴퓨터가 알아듣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기계어는 0과 1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초기에 컴퓨터에서는 기계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했었다라고 나오죠. 이 0과 1로 이렇게 변환을 해준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짰는 프로그램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0과 1로 컴파일러가 이렇게 변형을 시켜줘가지고 기계가 알아듣게끔 할 수 있습니다. CPU가. 그래서 최초에 기계어로 프로그래밍을 했다. 이게 바로 어셈블러라는 언어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시절에 저도 어셈블러를 배웠었는데요. 이 어셈블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기계어다 보니까 CPU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죠. 그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텔 그리고 AMD 또 뭐 다른 것들도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CPU 즉 기계어로 알아들었게끔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각 CPU마다 프로그램을 달리 짜야 돼요. 기계어 프로그램들은.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러한 기계어를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했었다 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선을 꺼서 C라는 언어, 이게 이제 1970년도에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벨 연구소에서. 그래서 C 언어를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는 저급 언어라고 합니다. 저급 언어. 저급 언어라고 하고, 여기 C보다 후에 나왔다. 그럼 일단 고급 언어라고 봅니다. 자, 특징은 뭐냐면 저급 언어로 가면 갈수록 누가 편할까요? 사람이 편해요? 아니죠. 이거는 기계가 편한 겁니다. 기계. 머신들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대표적인 언어로 우리가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다닌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코볼이라는 언어를 제가 제일 처음에 배웠어요. 저도 3학년 때 국민학교 3학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으니 약 한 30년이 넘었죠. 코볼, 뭐 포트란도 있고요. 뭐 그리고 어셈블러도 있고요. 뭐 많습니다. 아무튼 이거 말고도 물론 제가 알고 있는 거라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만은 이거 말고도 만들어졌다가 사장됐기 때문에 뭐 제가 기억을 못하는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고급 언어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바라든지 C++이라든지 C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파이썬도 아주 고급 언어에 속하죠. 그래서 왜 C를 정점을 기반으로 뒀느냐? C라는 언어가 최초로 C라는 언어는 이 컴퓨터에 의존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을 짜면 어떠한 기계든 상관없이 어떠한 CPU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동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여기에서 최초로 많은 개념들이 정립이 됐어요. 뭐 함수라든지 그리고 뭐 메모리의 주소라든지 동적 할당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구조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럭처 뭐 알고리즘들이 여기에서 많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개념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자바라든지 C++이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이러한 언어들이 그러한 내용들은 다 가져가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편리하게 고급 언어일수록 사람한테 편리합니다. 수월하고. 그래서 코딩을 하기 더 쉽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들이 바로 고급 프로그램 언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는 이러한 옛날 저급 언어의 특성과 고급 언어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대학교의 공학과 학생들, 공학도들이 최초로 접하는 언어가 C 언어를 배웁니다. C 언어에 이제 우리가 모든 알고 있는 알고리즘, 뭐, 배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러한 자료 구조,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다 배우거든요. 거기에서 한층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게 된다면, 이제 현실 세계와 맞닥뜨려서 맞닥뜨린 그러한 현실을 반영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점차적으로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C가 어떻게 보면 가장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접근할 때 C라는 언어를 좀 먼저 조금 보시고 파이썬으로 넘어와도 나쁘지 않다. 아니,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이썬만 바로 직접적으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지만 이제 조금은 그래도 차이는 나겠죠. 이걸 공부하신 분과 공부 안 하고 바로 파이썬으로 넘어오신 분.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제가 여기에서 만약에 파이썬에서 그러한 개념들이 나오면 설명을 디테일하게 드릴 테니까 뭐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특징이 굉장히 많더라.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컴퓨터는 사람의 언어를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계어로 만들어주는 인터프리터 관련된 해석기라든지 아니면 컴파일러라는 우리가 기계어로 만들어주는 바이트 파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장치들이 각 언어들마다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 언어들에 해당하는 컴파일러가 이제 이렇게 기계어로 만들어서 이제 CPU한테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시키면 우리가 의도하고자 했던 프로그래밍을 짰다면 그거를 문법이나 이런 신텍스 문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틀리지 않았다면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면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인간의 언어에 근접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개발된다. 그죠? 그래서 인간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컴파일러라고 했죠. 그죠? 하는 통역을 담당한다. 뭐 통역이라기보다는 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통역이라고 했는데 이거 말고요. 그냥 컴파일러는 그냥 여러분들 기계어 우리가 만약에 헬로우라고 이렇게 적어놨으면 CPU는 헬로우를 기계어로 밖에 인식을 못해요. 0과 1로 되어 있는. 그렇게 헬로우라고 사람은 적었지만, 인간은 적었지만, 기계, CPU가 알아듣게끔 0과 1로 번역해주는, 그러니까 컨버전을 해주는, 그런 놈이 바로 컴파일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번역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if 구문, if else 구문, 제어문인데요. x가 제로보다 크다면 포스라는 값을 뿔뿔 요건 증감연산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튼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우리는 알아보기 쉽게끔 만들었다. 지금 이거는 몰라도 돼요. 알겠죠? 그냥 이렇게 if 만약에 뭐뭐라면 그게 그리고 이게 아니라면 이거를 실행해라 이러한 제어문인데요. 분기문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CPU한테 이제 프로그램을 구동을 돌리면 컴파일러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기계어로 바꿔주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번역하고 뭐 동일하다 보면 되는데 자, 뭐 영어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죠? A good beginning makes a good ending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번역가가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 그러한 것과 좀 유사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거죠. 자, 이게 바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징이고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파이썬을 한번 보죠. 자, 파이썬이라는 거는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설명을 잘못했군요. 이게 파이썬이 원래 2000년도 넘어오면서 정식 버전이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잠깐 헷갈렸군요. 91년도에 귀도 반로섬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구글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귀도 반로섬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대화형 프로그래밍 언어다. 이제 자바보다 좀 일찍 나왔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흥행에 실패를 했을까요? 아직 얘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이제 많이 추가가 돼줌으로써 요거는 제가 바로 잡을게요. 제가 아까 2000년대에 이제 붐을 일으키면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붐을 일으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요거는 바로 잡을게요. 얘가 자바보다 먼저 나왔네요. 자바는 1994년 그죠? 예, 94년에 나왔고 이때는 인터넷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시대입니다.
1998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대 초중반까지, 그때까지 이제 급속도로 이제 모뎀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게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 대학생이라면 ADSL이나 VDSL 뭐 이러한 네트워크 통신들이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뭐 1기가 bps 뭐 이러한 용어들을 쓰죠. 1메가 100메가 bps 그리고 5G, LTE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통신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데 이 91년도에 제작이 됐다라고 해서 버전을 출시를 했더라도 아마 외부로 가는 그 통신선로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거의 아마 좀 그래서 좀 어려웠지 않나. 흥행에 이제 이러한 언어가 있었다라고 잘 알려지지가 않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진 대화형 프로그래밍 언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이 파이썬이라는 건 원래 파이썬 이름 자체만 두고 보면요. 뭐 영국의 코미디 프로그램의 이름이었어요. 뭐 저도 이 91년도면 저도 거의 중학생 시절이었거든요. 중학생 시절이다 보니까 뭐 저도 파이썬이라는 이때는 뭐 91년도면 우리나라가 그죠. 뭐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던 뭐 개발도상국 정도 수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외국 방송을 본다라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부분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더욱더 시골에 살다 보니까 잘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파이썬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면서 새롭게 좀 알게 된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자바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파이썬은 생산성이 뛰어나다. 즉, 다시 말해서 생산성이 뛰어나다라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생산성이 뛰어나다라는 것은 그만큼 프로그래밍을 코딩을 하기가 쉽고 빨리빨리 코드가 나온다라는 뜻을 의미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생산성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초보자한테 좋은 언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프리터 언어, 해석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터프리터라는 이제 이거는 해석기라는 의미를 하는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파이썬은 실행 전에 컴파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른 언어들, 자바나 뭐 C++이나 이런 것들은 타 언어들은 실행하기 전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컴파일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C나 이런 언어 같은 경우는 링킹하는 과정까지도 필요한데 파이썬은 그냥 한 줄 치고 한 줄 입력받고 한 줄 치고 한 줄 출력 결과 받아보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기계어로 컴파일하는 과정이 필요 없다. 근데 결국에는요. 이게 좋은 건 아니죠. 만약에 소스가 상당히 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소스를 매번 쳐야 되죠. 저장도 해야 되는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좋을 수도 있어요. 초보자한테는 이 명령어를 쳤을 때 바로 결과가 나오니까 좋은데 근데 이제 요거를 좀 할 줄 알고 나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좀 이제 소위 말해서 그걸 스크립트 모드라고 하는데 스크립트 모드로 여러 개의 이제 쭉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 코드를 길게 만들어 가지고 이 소스를 저장을 해서 이제 한꺼번에 쭉 실행을 시키는 그러한 이제 에디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제 만들어 그러한 내용을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냥 바이썬에 대해서 이거는 한 줄 치고 한 줄 실행을 해보고 하기 때문에 뭐 대화형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요즘에는 한 줄 갖고 치고 확인하고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죠. 현실성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내용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여담입니다만은 우리가 여러분들은 최초의 프로그래머가 누굴까요? 그 사람은 이제 저도 최초의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에이다 러브레이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얘는 뭡니까? 여자입니다. 예, 여자고요. 최초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가지고 프로그래머 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에이다 러블레이스라는 여성입니다. 여성 부분이 최초의 프로그래머였어요. 그리고 참고로 뭐 프로그래머들은 워낙 깐깐하고 신중하게 프로그램을 짜야 됩니다. 그래야 오류를 그만큼 줄어들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파이썬이 이런 언어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은 문법이 쉬워서 코드를 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자, if 사과 그냥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게 in 뭐뭐 안에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딸기, 바나나, 포도, 사과. 그럼 여기 안에 사과가 여기 있죠. 그죠? 사과가 있다면 프린트 출력해라. 사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라. 이렇게 눈으로 우리가 대충 봐도 이게 이런 내용을 하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아실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도 이렇게 출력을 사과가 있습니다라고 출력을 해줄 때 우리는 이제 컴파일러가 아니라 CPU가 일을 실행할 때 이런 것들도 기계어로 0과 1로 다 번역을 해서 그에 해당하는 부분이 맞다면 이 if문이 참이라면 프린트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만큼 문법이 쉬워서 코드를 보면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걸 의미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파이썬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을 합니다. 다양한 플랫폼이라는 게 뜻이 뭐냐면, 플랫폼은 뭡니까? 플랫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틀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틀을 의미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틀들이 많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이렇게 문서 에디터라는 그러한 편집기를 통해서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울러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파이썬에서 제공해 주는 것도 있지만 파이썬 외부에서 파이썬을 통해서 개발했던 개발자들이 아주 이 내용은 중요한 편리하게 사용을 해라라고 만들어 놓은 목록들이에요. 아시겠죠? 라이브러리가 도서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도서관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임포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임포트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해 못해도 좋습니다. 그냥 단지 그만큼 기능이 풍부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아울러 애니메이션이나 그래픽을 즉 GUI 환경을 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게 이제 파이썬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파이썬을 배워야 되겠죠. 자, 시간이 좀 됐는 관계로요. 여기까지 컴퓨터 프로그램과 파이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론적으로 파이썬 설치하는 부분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의 내용들을 조금 더 보면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조금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론이 다 끝나면 이제 파이썬을 이제 직접 설치를 해서 우리가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한번 이제 쭉 간단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제 테스트도 해보고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이어서 갖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자, 다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제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